그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저희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엄마는 중국 탈북했다가 이렇게 잡혀 들어온 엄마예요.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걸 받았는데 한 6개월 만에 그 매를 맞았는데 그 잘못 다쳐서 귀에 그 고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앓다가 귀를 못 들어요. 그때 그 엄마의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저도 충격 먹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마인TV의 새로운 게스트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성 쪽에서 왔고요. 북한 탈북한 지 지금 한 7년 됐고요. 2017년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와, 평성이라고 하면 평양 옆인데 수도 평양에 근접해서 살고 있었네요. 그쵸. 그쵸. 아, 평성이라는 데는 그 어떤 지역인지 간단하게 그 지역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 기억에는 도매할 수 있는 모든 옷이 평성에서 만들어져서 평양도 전국에 뿌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성이 그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한 경기도 수원 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울시는 평양이랑 유사한 이런 그쵸. 수도적으로. 이게 평성 쪽에는 기본 북한의 공업 도매 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가공업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이렇게 북한은 옷 가공이라던가 이런 식료 가공이라던가 다 자재가 중국에서부터 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숱한 자재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평성에서는 그걸 가공해가지고 네. 도매업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네. 그런데 평성에서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성 어디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평성 거려약 가공 공장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제약 공장? 그런 부류에서 이렇게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다 왔어요. 오, 회계 같은 일을 하려면 경제 전문이라 경제대학을 졸업해야 네. 되고 좋은 직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경제대학 쪽을 나왔는데 사실 북한에서 제일 여성들이 선호하는 1순위 대학이 평양 상업대학이에요. 이 1순위 최고 순위 대학이죠. 네. 경제대학은 돈 만만치 않습니다. 네. 경제자가 들어가거나 경제는 2순위로 보면 돼요. 경제대학 2순위. 가면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 훨씬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보다도 그 대학에 가는 게 더 어렵죠. 자, 그렇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재료 같은 건 어디서 옵니까? 재료가 다 전국에서 와요. 이제 자강도, 황해도, 이 약초와 관련된 그런 산골 지역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봤거든요. 약초동원 가서 삽주 캐고 이렇게 한 그 약재가 약재가 다 중국으로 저희 가는 건. 근데 저희는 이거 지방 쪽에서 받았는데 그 댕강쑥이라고 북한에서 부르는데 그 댕강쑥 알약이라던가 이제 다 까먹었다. 네. 명신한. 영신한 뭐 이러니 약재료들을 생산해서 이 생산품을 어디로 가냐? 군부대. 북한의 군대 쪽으로 다 보내니까 네. 아, 그럼 생산하는 제품은 있나요? 있었어요. 아, 제품이 생산이 되나요? 근데 많이 생산은 안 되고 제한된 생산량. 저희 쪽에는 이제 공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회계 겸 거의 계산 부분은 다 돈 부분은 제가 하고 이제 창고장 저보다 좀 어린 처녀애가 있어가지고 걔랑 맞추죠. 창고 이제 물품은 걔가 뭐 관리하고 뭐 행표라던가 이런 수단은 제가 다 관리하고 그랬죠. 아, 근데 여기 이쯤에서 그 제약 공장에서 이렇게 쭉 일을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평성이라고 하면 국경 지역에서도 되게 멀고 평양과 가까이에 있고 그 지역에서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저는 국경 연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으로 해서 그쵸. 한국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지 북한을 출발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의 변화. 심경의 변화. 일단 심경의 변화는 제가 신의지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거고 사실 그때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점차적으로 이게 중국 경제에 대한 거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몰래 USB를 보잖아요. 한국 네.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한 발전성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북한을 탈북해 갔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영화를 보면서 아, 한국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인 영화에 대한 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렇게 로맨스 뭐 이렇게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뭐 삼각관계 사랑이라던가 어떤 이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관계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남한 네, 영화가
제가 뭐 어린 나이에 그게 많이 물줘줬죠. 아, 저는 사랑이 있냐. 네. 뭐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계기는 평양에 시집 가려고 하다가 안 된 상황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충격도 받고 희망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선택해보자 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가 탈북할 수 있는 계기들이 변수들이 생기면서 가자. 아, 희망이 없다 이 나라에. 잠깐만. 그러면 그 운곡 공장에 건물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 거래약 가공 공장. 거래약 가공 공장. 자, 네. 그러면 거래약 가공 공장에서 무탈하게 지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 거래약 가공 공장의 이게 특성을 알아야 돼요. 거래약 가공 공장이 전국에서 이렇게 자재를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자재가 고갈됐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자재를 어디서 구입하겠냐? 이제는 평성 시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그 약초를 파는 거기 가서 이제 야매 가격으로 그러니까 약초들을 사들여요. 사들여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이 약 생산을 한 걸 또 이제 군부대에 다 이렇게 국가 가격으로 군부대에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은 계획 경제여가지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공장 기업소가. 이 국가가 지정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엄청 낮아요. 그쵸. 예하면 삽주 한 킬로가 사들여야 되는 국가값이 13원이다. 시장에서는 얼마 합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뭐 13,000원 하고 뭐 15,000원 이 가격에서 어망초망한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드립니까? 비싼 돈을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낮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자금이 어디서 나야 되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금이 어디서 나겠냐. 이 자금을 어디서 났냐면 북한은 공장 기업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남한처럼 운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직업이 없으니까 다 장마당 이런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요. 여성들이. 그러면 이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번 돈을 가지고 주민센터라는데 어쨌든 나의 조직생활 적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사무소에서도 너무 이렇게 딸질하고 동원 나오라 뭘 나오라 막 귀찮게 하니까 이렇게 공장에다 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들이 한 달에 대가로 돈을 내야 돼요. 네. 한 달에 2만 원? 예, 2만 원씩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쌀 가격이 그때 당시는 2,000원 했거든요. 근데 2만 원씩 내니까 쌀 가격이 10kg 가격이잖아요. 큰 돈이네요. 그럼요. 10kg씩 한 달에 공장에다 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 돈이 모아지는 거죠. 우리 체약대가 300명이 있었어요. 체약대가 뭐예요? 체약대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여성들을 이렇게 조직한 어떤 이런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거죠.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300명. 아, 그러면 되게 많은 인원인데 그 사람들이 이 제약 공장에 정만 있고 나가서 자유롭게 장사를 해서 장사하고 돈을 한 달에, 벌어들이니까 정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600만 원이에요. 그거 진짜 많은데요? 네, 그러면 이 600만 원을 가지고 공장이 운영돼야 되는데 이 공장이 운영되는 거에 대한 돈이 들어와서 이 장비에 기재하고 이게 또 이제 군부대로 팔려나가고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냐. 네. 내가 이게 600만 원을 시장에 가서 야매 가격으로 사왔는데 판매 가격은 국가가 지정한 가격으로 군부대에 내야 되잖아요. 이건 장사라고 해도 완전히 미치는 장사인데요? 미치는 장사잖아요. 이게 북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은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이제 군부대에 싼 가격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득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고. 300명이라는 체약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공짜로 그냥 그 돈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국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 생활을 팔아가지고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쵸. 조직 생활이라는 걸 팔아서 돈을 내게끔 강제로 짜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국가가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렇죠. 거죠.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근데요. 이 폭리를 누가 취하냐? 북한에서는 회사 사장이 아니고 지배인이잖아요. 네. 공장 지배인. 또 공장 안에 당비서가 있어요. 또 차국 있죠. 당비서. 네. 자,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우두머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 안 있어요. 자기들도 그 먹고 300명 살아야 중에 되고. 한 10명 것만 조절하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라는 매달 들어오는 600만 원에 대한 이렇게 포커스가 여기저기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이나 당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국가를 위해 쓰게 안 해요. 나도 개인 생활이 있고 나도 개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는 거를 이제 회계가 얼마나 똑똑해서 뒷바라지를
이 처리를 잘하냐에 따라 이 회계가 똑똑하다 바보다라는 게 결정되고, 이게 처리 잘못하는 회계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회계라는 자리를 들고 앉으면 당비서에게도 그 잘해야 돈을 되고. 적절하게 돈을 주고 다른 데 국가에 쓴 것처럼 장부 처리를 장부 하라는 처리해야 거잖아요. 되고. 네. 복수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다 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AI 막 이 정도로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머리도 아니고, 그걸 짜내서 어떻게 맞춰놓고서 북한에 대한 회계 시스템에 맞게 이걸 해야 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잘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던에 대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평양 제약 공장이라던가 지방마다 이렇게 덕약 가공 공장들이 있는데, 이 체약대가 다 되어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공구 그룹바라고 이렇게 평양에서 중앙 그룹바가 내려와서 가끔 한 번씩 쳐요. 검열을 내려와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검열 내려와서 이제 뭔가 한 사람을 잡자꾸나 하면, 잡아놓죠. 예, 근데 이게 던을 이 사람들한테 던을 줘가지고 올렁뚱땅 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예민해지면, 저희가 공장이 이렇게 검열이 붙였어요. 네. 검열을 어떻게 붙였냐? 오늘 우리 공장 누가 이렇게 중앙당에 쐈어요. 중앙당에 보고를 했어요. 지금 이 던들이 이상하게 비리가 많다라는 이렇게 직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 회계가 모든 장부를 했으니까 이제 자꾸 부르는 걸, 이제 자꾸 회계를 부르니까, 제가 20대 나이잖아요. 20대 나이에 그 꼭대기에서 나와가지고 앉으라. 회계 앉아. 들어라. 나가시라. 들어라. 나가시라.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가슴을 저이면서, 그래서 아이고 이제 또 뭘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무서움증을 느낀 거예요. 막. 무섭죠. 무섭고. 예. 근데 뭐 여기서 검사들처럼 뭐 아주 예의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소리 지르거나 그렇죠. 이럴 거잖아요. 저도 그- 우리 엄마가 사원과에서 다녀서 최고검찰서 검열 받았던 이야기 할 때가 있었어요. 뭐 소리 지른대요 막.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멘탈이 나가가지고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딱 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 달라지면 나가라 했다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거기서 하느라고 했는데도 걸렸어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대가 그렇게 노련할 수가 없죠. 이런 검열도 여러 번 해봐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안다고 북한에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20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걸려가지고 그때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내가 쓴 게 아니라 얘네들이 썼으면 얘네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회계한테 가져야 된다는 이게 없더라고요. 다 자기 살아나갈 구멍만 생각하고 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제일 약한 회계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다 덮어 씌우는 거죠. 예, 회계도 조금 쓰게 하긴 하는데 이게 네.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네. 아니 나는 솔직히 이렇게 쓰라고 해서 썼다. 지벤동지가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다 놓고 얘기 못하고 지금 다 올벌벌벌 하면서 뒤로 다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좀 충격을 먹기 시작하면서 하다가 좀 감안해서 제가 2달간 혁명화를 가는 거네요. 네, 노동단련대 2달 갔어요. 평성노동단련대. 그래도 그 감안해 준 거예요. 뭐 회계가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없고, 지배인 당비서는 우리 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이력이 있는데, 나도 그때 당시에 아무리 정확하게 기입하려고 해도 이게 뭔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서. 있죠. 결국 평성시에는 단련대 2달을 가게 되네요. 2달이면 작은 거죠. 짭짭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 안에서의 생활은 고달파서 너무 고달프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는 막 자존심이 막 상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북한에서 회계다, 부기원이다 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선망하는 직업이고. 그렇죠. 많이. 예, 그리고 또 뭐 맹간에서 이렇게 틱거리면서 사람들하고 다 대상 안 하잖아요. 덜을 다루는 애들이. 네. 근데 거기 쭉 들어가서 이제 뭐 도적질하다가 온 사람들, 뭐 뭘 하다가 불법하다가 얻은 사람들 막 마구잡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뭔가 그냥 검열받고 들어왔잖아요. 내가 너무 뭐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저한테 식당 일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인데, 당연하죠. 식당이었습니까? 식당 일 시키더라고요. 식모를 했답니다. 예, 하면서 거기 또 중국에 탈북했다가 온 엄마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여쯤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던 우리 박시경 씨에게 그 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게 그렇게 솔깃했나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제일 싫었던 게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어떤 이런 정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게 진짜 폐쇄국가라는 게 그때는 폐쇄국가라는 걸 폐쇄국가니 뭐니 이런 언어 자체를 몰랐는데 뭔가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여자의 말은 막 무시하고 남자들 말만 다 옳고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이게 좀 저로서는 싫었어요. 그게 저랑 똑같은 소리 하네. 싫었어요. 그때부터 슬슬 이 북한 사회에 대한 이렇게 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이 두는 이런 사회에 대한 이렇게 회의감이 있죠. 저는 회사 다닐 때 얻어맞았어요. 그때 20대인데 40대 먹으신 분들이 저가 나 저렇게 주디법보 하다는데 한 번은 처음 맞을 줄 알았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얘기. 근데 원래 북한은 그렇잖아요. 너무 쌍스러운 얘기를 하고 남자가 말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싫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갔나 언젠가는 한 번 저렇게 저 맞을 줄 알았다고 말하는 데서 저 완전 멘붕 왔어요. 나는 늙어도 저렇게 더럽게 늙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자가 여자 편을 들지 않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 엄마가 저희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엄마는 중국 탈북했다가 이렇게 잡혀 들어온 엄마예요.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걸 받았는데 한 6개월 만에 그 매를 맞았는데 그 잘못 다쳐서 귀에 그 고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앓다가 귀를 못 들어요. 그때 그 엄마의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저도 충격 먹었죠. 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때리고 뭔가 치고받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안 느끼잖아요. 북한 사회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이런 게 무서워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화 잘못하면 이간 나고 성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맹간한 피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충격을 먹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맞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 어머니가 야, 내 딸뿐 아니라 그 중국에 간 여자들도 보면 정말 솔직히 중국에 또 가보니까 그런 삶은 아니지만 북한보다 나은 삶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전대받고 산다고. 중국 남자들은 그렇게 여성들 전대한대요. 그때는 한국소리는 잘 안 하더라고. 존중해주고 그냥 공주처럼 떠받들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돈 100원 가지고 중국 돈 100원 가지고 실컷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이 크지 중국은 많지 않다 하면서 자기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면 다시 중국 갈 거라고